자, 오늘 풀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심경 변화라고 문제 나왔죠? 수능 문제를 풀면 문제마다 유형화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초기 20번 이내에 나온 심경 변화 문제인데 심경 변화 혹은 분위기 변화라고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형태로 나오는 문제 뭐냐면 글쓴이의 혹은 주인공의 심경 혹은 분위기를 골라라.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경 변화하고 분위기 변화 혹은 심경이나 분위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잘 풀면 되겠죠. 잘 풀면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과연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 수업에서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수능을 풀 때는 굉장히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는 45문제죠. 그렇죠? 거기에서 실제로 17문제는 듣기로 약 25분이 소요됩니다. 마킹하는데 5분, 약 30분이 소요되죠. 나머지 28문제를 40분 동안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28문제 40분 문제 푸는데 1분에서 1분 30초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핵심 문제는 난이도를 가른 30에서 40번대 사이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30에서 40번대의 문제들은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 한 번 읽고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수능 문제의 지문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2번을 읽고 혹은 3번까지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학생에 따라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을 한 문제당 2분, 3분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그 외에 있는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물론 하다 보면 나중에 말하겠지만 41에서 45번 같은 경우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18번부터 29번, 30번 이 정도 사이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두세 문제의 중심 문장을 묻는 문제, 중심 내용 묻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르고 정확히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 즉 이런 유형의 문제들의 접근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접근 방법을 뭐 인터넷 강사들이나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이걸 스킬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접근 방법이다, 뭐 쪽집기 풀이다, 찍기 기법이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는 뭐 특별한 뭐 엄청난 힌트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어나 언어라는 글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글의 심경이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품사가 영어에서 어떤 게 있죠? 명사? 뭐야? 부사? 형사? 동사?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첫 번째, 부사하고 형용사를 밑줄 치고 시작하세요. 부사하고 형용사를 밑줄 치고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사하고 형용사가 가장 정확히 말하면 대표적으로 부사하고 형용사가 예를 들면 뭐야? 무섭다. 이게 뭐야? 무섭다라는 의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둡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부사하고 형용사가 같이 쓰였어. 매우 어둡다. 극도로 어둡다. 정말 뭐야? 너무 무섭다. 이런 내용을 할 때. 그런 내용일 때 보통 부사하고 형용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해서 부사하고 형용사를 첫 번째로 밑줄 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가 푸는 방법이에요. 뭐 학원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눈에 띄는 명사하고 동사가 있으면 이것도 밑줄 치세요. 그렇죠? 눈에 띄는 명사랑 동사가 있으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느낌표, 물음표, 큰 따옴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밑줄 치세요. 이렇게 가지고 하면 사실 부사, 형용사 밑줄 치고 눈에 띄는 명사, 동사 밑줄 치고 물음표, 느낌표, 큰 따옴표 같은 걸 밑줄 치면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왜 문제가 풀리게 되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면 사실 큰 문제가 있을 수 없거든요.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심경이나 분위기 푸는 문제는 이 방법을 쭉 밑줄 치면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심경 변화는 분위기 변화는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어떻게 다르게 들어가냐?
접근 방법은 동일해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 자,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심경 변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도하는 좀 릴리브한 느낌에서 갑자기 뭐 진정한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굉장히 흥분되는 굉장히 익사이팅한 흥미진진한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활기찬 라이블리한 활기찬 분위기로 갔어. 그 변화 차이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겠죠. 즉 뭐냐면 심경 변화나 분위기 변화는 극과 극으로 변하는 거죠. 극과 극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왜? 아니면 우리가 이걸 영어든 한글이든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언어적인 능력을 물론 외국어 영역에서도 포함되지만 언어적으로 그 미묘한 뉘앙스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방법들 부사, 형용사 밑줄 치고 명사, 동사 밑줄 치고 느낌표, 물음표, 큰 따옴표 같은 거 밑줄 치면 여기서 대부분의 힌트 잡을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문제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심경 변화나 분위기 변화는 실제로 심경이나 분위기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 어떤 때는 심경 변화나 분위기 변화를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하다 보면 1번의 경우가 좀 난이도가 높겠죠. 그렇죠? 1번의 경우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대로 풀었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2번 같은 문제, 심경이나 분위기 풀 때는 거의 이 정도로 겹쳐요. 그런데 문제를 꼬다 보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글에 약간 반전이라든지 사건에 좀 역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를 할 때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글에 부사 형용사가 없어. 그쵸? 명사, 동사도 봐도 너무 평이해. 그쵸? 혹은 느낌표, 물음표도 별로 안 보여.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문제 나오면 또 뭐야? 선생님을 탓하면서 선생님 안 맞네요. 이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말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특히 독해 교재나 문제집 같은 걸 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기도 해. 모의고사도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그런 게 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수능이나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경 분위기 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보통 30%, 40% 사이에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지 여기서는 보통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에요. 즉 어렵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모아놓은 독해 교재나 혹은 여러 변형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좀 쉽지 않고 어렵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재에도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모아놨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럼 왜 굳이 평이한 수준의 난이도면 볼 필요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해도 됩니다. 해석해도 문제 풀려요. 어렵잖아요. 하지만 왜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하냐? 시간을 아끼기 위한 거죠. 즉 여기에서는 보통 난이도가 낮은 편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의 도구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왜? 선생님 풀다 보면 보통 30번 이전까지는 한 12세 문제? 11문제 정도는 거의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에 대략 선생님 같은 경우 보통 풀면 한 5분 정도 내에 거의 다 풀고 끝내거든요. 거기서 5분 내에 끝내고 40에서 45번 3분에서 5분 내에 끝내고 나면 나머지 한 30분 정도 시간 남으면 거기서 이제 나머지 10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대충 한 10분, 15분 남고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렇게 막 풀 수 있잖아요. 저는 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게 좋다는 거지. 왜? 시간을 아끼니까. 저도 항상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 풀어요. 그럼 한번 푸는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풀 때 주의해야 될 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심경 분위기 나오면 부사, 형용사 혹은 눈에 띄는 명사, 동사 이렇게 밑줄 이런 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방법으로 보통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책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대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뭐 안 되면 직접 해석해보면 되죠 뭐. 근데 왜 이야기하냐면 수능은 굉장히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30번대 문제들 보면 지문이 뭐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얘기하겠지만 정말 엉터리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문이 너무 많아요. 왜 엉터리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풀기 너무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 같은 거나 지문의 내용을 가져다 온 그런 지문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문장이 세 문장인데 주어는 첫 번째 끝에 있고 동사 목적 거의 맨 뒤에 있어. 나머지 다 수식어구야. 수식어구를 하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해석이. 그냥 나가. 쭉쭉 나가. 한글로도 해석이 잘 안 돼. 너무 복잡하게 꼬아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해야 되니까 한번 이 내용 한번 참고하고 이 방법을 기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해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주면 그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이건 그냥 적지 않고 이야기할 건데 보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 분위기 보고 보기를 보고 가장 명확하게 어우러지는 걸 봐야 되거든요. 보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1번은 뭐야? 긍정적인 내용이야. 뭐 활기차다든지 뭐 해피하다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2, 3, 4가 다 부정적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긍정적인 게 맞을까? 부정적인 게 맞을까? 긍정적인 게 가능성이 높겠죠. 왜? 부정적인 그 의미 단어들이 3개, 4개 나왔으면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응? 아까 이야기했죠. 편안한 느낌과 컴포트한 편안한 느낌하고 컴포터블한 거하고 릴리브 안도한 느낌하고 차이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거나 애매모호한 뜻들이 나면 그것들은 답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물론 100%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해두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심경 변화라고 나왔네.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쭉 그냥 내용만 한번 그 형용사 부사나 눈에 띈 명사 위주로 한번 훑어볼게요. 보니까 와일드라이프 야생동물이네요. 그렇죠? exotic 이국적이라는 뜻이죠. dull 칙칙하대요. 그리고 그레이 회색빛이죠. 회색빛 하면 뭐야? 우울하다는 게 있는. 근데 갑자기 뭐야? 뭐가 나왔어요? So hot and humid가 나왔네. 그쵸? 너무 뜨겁고 너무 습기 차대요. 근데 enjoy 즐긴데 뭐예요? 여행을 풀로 쿠든 즐기지 못했대요. 그리고 하울바나 나왔는데 all of a sudden 갑자기 뭐 나왔어요? 외쳤대요. 하고 큰 따옴표 나왔네? 룩 보아래 뭐를 맹그로브를 보래요. 그렇죠? 맹그로브는 열대 나무 종류 하나인데 그냥 이건 여기 보기로 나왔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거고요. 갑자기 a whole new world 새로운 멋진 세상이 coming to sight 눈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thrilled me 날 정말 흥분시켰대요. 그렇죠? 전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cool shade 시원한 그늘이 나오네요. Fascinated, I was 나는 매혹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매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뭇잎들과 꽃들, 그렇죠? 쭉 하고 charmed, 여기도 매혹되었다, 매력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렇죠? 한 다음에 큰 따옴표 나왔네. What a wonderful adventure. 정말 멋진 여행이다. 왓감 3분 있네요. I exclaimed, 나는 외쳤대요, 그렇죠? 그럼 딱 보세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hot, humid. 매우 뜨겁고 습했대요. 그리고 이국적이었대요. 칙칙하고 회색빛이었대. 얘는 즐길 수 없었대. 근데 갑자기 외쳤는데 어떤 분위기예요?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쵸?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매혹되었대요. 그럼 처음에 우울한 내용이 나오겠네. disappointed. ashamed는 여기서 ashamed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겠죠? 여기서 수치심 느끼거나 부끄러울 필요는 없겠죠. scared, 무서웠겠어요? 없죠. 그럼 바로 2번이네? 볼 것도 없네?
쉽네요. 그쵸? 근데 뒷부분은 뭐야? excited, 흥미진진했네요. 답은 2번. 그쵸? 해석 별다르게 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보면 또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 쌤은 미리 문제 풀어봤지 않아요?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물론 나도 풀어보죠. 근데 내가 푸는 방법도 동일해. 선생님도 여러분 수업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접근을 합니다. 왜? 내가 동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방법으로 풀라, 저 방법으로 풀라 하면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영어 많이 공부해봤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풀면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풀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푸는 건 아니에요, 공부든. 그쵸? 제가 수업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와서 해야 돼. 시킨 방법대로 해봐야 돼. 그래야 바뀌어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가르친 학생들 중에 이런 애도 있었던 게 내가 영어 성적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서 걔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영어 성적 괜찮았고 중학교 때도 반에서 영어 다 순위권 안에 들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도 영어 괜찮아. 근데 그 애는 문제가 뭐냐? 영어를 의역해요. 의역하다 보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런 질문도 쉽지? 상관이 없지. 조그만 긴 두 문장, 세 문장 수식어부터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면 못 풀어. 이거 푼다는 한 문장 해석시키면 한 1분 있다 해석 시작해요. 한 문장 하는데 1분 있다 해석 시작하면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겠네? 걔는 뭐 문제 다 10문제 찍고 나와야죠.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앞에서부터 난 직역하면서 문제 풀려고 하거든요. 수업할 때는. 구조 분석도 하지만. 근데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안 듣는 애들 안 들어요. 그쵸? 안 들어.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면 성적이 어설프게 나오는 학생들의 문제점이에요. 그쵸? 나 중학교 때 영어 했는데 고등학교 모의고사 봐도 뭐 한 70점, 80점 나오는데 그쵸? 고2 때 나오겠죠? 고2 때 몇 점이나 나올까? 고3 때는? 수능 때는? 의미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면 저한테 따지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을 하면서 왜 점수가 안 나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아셨죠? 그리고 일단 해석은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스타트 주어 나왔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 동사 나왔네? far, 먼, 거리가 먼이라는 뜻인데 from,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네요. 그쵸? 그럼 뭐야? 이거는 형용사로 보면 보호로 보면 되겠죠? 형용사 보호? 뭐야? 그 모트형의 시작은 far from, 뭐로부터 멀었대요. 뭐로부터 멀었어요? 여기서 what I had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 그쵸? 이건 뭐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겠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나와야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 나온 거죠. 그쵸? 왜? what은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wha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None of the wildlife. 그쵸? 논이 주어겠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왔어요. 야생 동물 중엔 없대요. 어떤 동물이냐면, 주어 동사 나왔네? 뭘로 봐야 되는데 또 동사가 나왔네. 그쵸?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건 C, 보호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봐야겠어요? I saw 하고 사이에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했겠죠? 왜? 이게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일종의 삽입어구로 들어간 내용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개념 기억하시고요. I 주어 나왔죠? 부사 나왔고 C 뭐야? could see 동사 나왔고 dull gray rocks 목적어 나왔죠? 나는 오직 볼 수 있었대요. 뭐야? 칙칙하고 회색빛의 돌들만 볼 수 있었대요. 그쵸? 이분 아까 해석 안 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 야생동물 중에는 없었대요. 어떤 야생동물이냐면 자기가 본 야생동물 중에 이국적이게 느껴지는 야생동물은 없었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이런 돌들만 봤다는 거고. 그 다음 볼까요? 요거는 보면 그걸로 볼 수 있어요. So that cannot이 나왔네. 그쵸? So that cannot. It was also so hot and humid that I could not enjoy the tour fully. 그것은 또한 매우 뜨겁고 습해서 자기는 나는 그 여행을 fully 완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that은 접속사 나온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부사 나와버렸네요. 그쵸? 자, 이거 하나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자, 여러분, so that 캔낫하고 so that 캔낫이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요거를 뭘로 하죠? to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것도 또한 동일한 뜻입니다. 그쵸? so that 캔낫하고 to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물론 이거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so that 주어동사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얘도 앞에 주어동사 있는 거예요. 아니, can't 앞에 주어는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쵸? so that하고 동일한 개념이 뭐 있죠?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so that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 사이에는 뭐야?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 so that이 그냥 붙어 나올 때 주어동사 나오겠죠? 요거는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 이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해 동일한 표현으로 in order that 주어동사 나오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갖는 개념으로 뭐가 있죠? in order to가 있죠. 이게 뭐뭐 하기 위해죠. 동일한 개념으로 뭐가 있죠? 그렇죠. so as to가 있죠. 물론 여기서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so that과 in order that in order to와 so as to의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와 요거는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요거와 요거는 말 그대로 뭐야?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즉 요거는 접속사로 즉 절로 쓰이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절이 나도 요거는 동사가 나온다. 이 정도 차이까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 사실 설명하다 보면 선생님이 수업 때 더 자세히 막 길게 설명해줘요. 하지만 오늘은 온라인 강의니까 너무 길게는 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However, 그러나 as가 나왔죠, as. as가 나왔는데 주어 나오고 slid into the Bay Park Canal 콤마 나왔고 all of a sudden 부사 나왔고 주어 동사 나오고 명령문 나왔네요. 그쵸? 이 명령문 별도로 뭐 볼 필요 없겠죠? 뭐야? 그러나 보트가 슬라이드 과거죠. 뭐 그쵸? 미끄러져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베이파크 캐널. 캐널이란 그 터널이죠. 그쵸? 그 운하라고 했죠. 그 베이파크 운하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애즈 뭐뭐 때려보면 돼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외쳤대요. 뭐라고? 좀 맹그로브들이 좀 봐라. 맹그로브 나무들이 좀 보라는 얘기죠. A whole new world. 정말 멋진 정말 새로운 세상이 came into sight. 눈에 시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came 자동사로 나왔고 the mangrove forest 주어 나왔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alongside 뭐뭐를 따라라는 뜻이죠. 그렇죠? 무엇을 따라? 그걸 따라 thrilled me. 정말 얘를 흥분시켰다. 전율을 느끼겠다는 거죠. 전율? 어떻게 느꼈어? as we entered this cool shade. 우리가 그곳에 그 차가운 시원한 그늘로 들어갔을 as 뭐뭐 할 때겠죠? 때 얘는 전율을 느꼈대요. I was fascinated. 나는 정말 매혹되었다는 거예요. 뭐에? 맹그로브의 아름다운 나뭇잎들과 꽃들에 매혹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뭐냐면 자기는 I was charmed까지 여기까지 동사로 봐야죠. 그쵸? 나는 정말 끌렸다는 거예요. 유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에? Native bird 하면 자연의 세계, 즉 야생의 새들, 그쵸? monkey, 원숭이, 그리고 lizard, 도마뱀들을 얘네한테 느꼈대요. 정말 매력을. 근데 그 다음 moving이 나왔죠. moving은 ing로 해서 분사로 나왔네요. 그쵸? 분사 나오면 이 사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야겠죠?
뒤에서 수식하니까 이동한단 말이에요. 어몽 뭐 사이에? 브랜치 나뭇잎들 사이에. 그쵸? What a wonderful adventure. What a 혁명. 그쵸? 그 뭐야? What 감탄문이겠죠. 정말 멋진 뭐야 모험이다라고 I exclaimed. 얘는 외쳤대요. 그쵸? 여기서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자 여러분, between이 뭐예요? 뭐뭐 사이에죠. between은 뭐예요? 둘 사이겠죠? 그럼 between 다음에 보통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오는데 두 개를 뜻하는 명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between은 보통 between A and B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between 다음에 두 개를 뜻하는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죠. 복수명사라는 건 여기서 그냥 세 개, 네 개가 아니라 앞에 내용이 언급됐든지 혹은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면 between twins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몽은 뭐예요? 또 원뭐 사이에죠. 그렇죠? 차이는 뭐야? 세 개 이상이라는 거죠. 물론 어몽 다이어몬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복수명사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what 감탄문, how 감탄문이 나는데 what on 혁명 주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how 감탄문 같은 경우는 how 형부 주동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쵸? 그쵸? 조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how 형주동, what 혁명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what 감탄문은 보통 주어 동사 생략이에요. 뭐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ow beautiful it is 아니면 how beautiful flower is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말 그대로 조동사는 생략이 가능한 걸로 보고, 아 그냥 이건 뭐야? 아 정말 어떻구나. 아 정말 멋있구나. 아 정말 그런 거야? 정말 아름다운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한 뭐야? 아 정말 아름다운 꽃이구나. 이런 감탄하는 내용. 즉 이건 감탄문의 개념을 정도만 보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문법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학교 때 이미 배우니까. 하지만 아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이 정도를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다시 보면요. 뭐야? 여기 있는 보기들은 뭐 단어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 보면 2번이 답이다. relax 뭐 여기 뭐야? 편안한, 휴식하는, confused, 혼란스러운, lonely, 외로운, relieved, 편안한 이런 뜻이죠. 안도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scared 무서운, pleased 기쁜, delighted 기쁜, shame 아까 얘기했죠. 뭐 부끄러운, 수치심 느끼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